표현부터 이야기해보죠. 극한의 우리가 수학적 의미가 뭐예요? 아까 일상어적 의미가 뭐죠? 극한? 한계에 다다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수학에서 한계라는 건 뭐지? 거기 다다른다는 의미는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다른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함수에 a, l이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x축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x축에 대해서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라고 하죠. 이때 이 fx란 말답게 x라는 애가 y를 데리고 다니는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예요. x 하나가 y를 연결되고 얘네들끼리 이제 좌표로 표현된 거잖아요. x 하나에 y가 연결된 형태다. 이때 여기에 있는 x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x는 당연히 y를 하나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x도 하나 있습니다. 걔가 y를 하나 데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 둘이 어딘가에 다다를 거야. A라는 거에 다다르게 되면 얘네가 데리고 다니는 이 fx들도 얘네가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인대요. 누구를 따라서? y는 fx를 따라서 움직인대. 그리고서는 말을 합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래서 극한 x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라는 애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fx가 l에 수렴한다 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기호로 리미트, 영어로는 제한하다라는 표현이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미지적으로 fx라는 건 x가 데리고 있는 하나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값이 x가 움직임에 따라 점점 하나로 모일 때, 이렇게 모일 때 그 값이 l이라면 우리가 x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말을 하면 그 fx가 l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해요. 수렴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요? 모은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모은다. 이렇게 모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수렴하지 않는 건 뭐냐라고 할 수 있고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퍼뜨린다 또는 뿜어진다 라는 표현으로 발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산은 그럼 어떤 거냐면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fx는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두 가지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합시다. fx에 대해서 여기 a라고 할 때 여기 있는 두 개가 이렇게 y를 데리고 있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갈 때 여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다를 때 우리가 이런 걸 발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y축까지 그려볼까요? x축과 y축이 있을 때 fx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가는 동안 걔가 데리고 있는 y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y가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솟구치면서 이제 모이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이지를 않잖아요. 어떤 l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러면은 이 발산이라고 하는 형태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nfinite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양의 무한대라고 표현해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는 수를 이야기해서 얘는 끝이 없이 나아간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처럼 다루긴 할 건데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은 음의 무한대라고 말을 하며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 그래프를 대표하는 식으로 우리가 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y는 절대값 x분의 1. x분의 1이란 그래프가 원래 얘랑 얘로 그려지는데 거의 절대값에 붙여서 이렇게 접힌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절대값 x분의 1은 그래프가 어떻게 보여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됨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양의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발산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절대값 x분의 1은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말을 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x분의 절대값 x. 이렇게 x분의 절대값 x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식이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그릴 수 있는데 0보다 크다면 x분의 x라서 1, 0보다 작다면 x분의 마이너스 x라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실제로는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지는 않고 마이너스 1과 1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간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1과 마이너스 1로 뭐 비슷한 느낌이죠. 어쨌든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값에 가까워지다 보니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발산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발산하냐, 어떻게 설명을 하냐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새로 추가를 해요. 뭐냐면 이쪽에서 오는 애랑 이쪽에서 오는 애한테 이름을 따로 다르게 붙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오는 애는 x가 0으로 향하긴 하는데 0보다 큰 x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0의 우극 이렇게 플러스를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 0의 플러스는 0보다 크면서 0에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보다 크면서 0에 가까워지는 x의 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에 따라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두 번째, 이 왼쪽에서 오는 애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마이너스에 대해서 x분의 절대값 x를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표현은 0보다 작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인데 실제로 이 극한이라는 것은 눈떴마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다.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은 다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다르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은 원래 우리가 분모에 있으면 0을 대입할 수 없죠. 그치? 0은 대입을 못 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0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이라고 말은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으면 지금 이 함수는 발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산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렴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양의 무한대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아까 전에 말했던 이걸 얘기해보죠. 절대값 x분의 1. 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표현이에요. 무한대로 갈 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x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커져. 얘가 커져. 그럼 그에 따른 fx가 어때요?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어디까지 작아져? 어디까지 작아질 것 같아? 한없이 작아져서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와 다른 점은 아까 그래프는 진짜 어딘가에 L이라는 점에 가까워진다는 보장이 있는데 얘는 실제로 우리 L에 도착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죠. 하지만 요거는 0에 도착하진 않아.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0은 되지 않거든. 근데 도착 여부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극한이라는 것은 x가 a라는 값에 도착하지는 않고 그냥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fx라는 애가 어떤 l에 도착 여부는 관심 없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g를 물어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그 fx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갈 것 가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이쪽으로 갈 때 뭐라고 말해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 때 절대값 x분의 1은 여전히 이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 뭐가 될 것 같다? 0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주제를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뭐냐면 리미트 이런 형태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 야 너 패딩 벗어. 이게 뜨끈하니까 졸고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는 거야.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왜 모르지? 당연히 뭐가 돼요? 약분이 되잖아. 니네 그럼 이거 x 플러스 1 그래프 못 그려?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못 그립니다. 이걸 그린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못 그린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려진 순간 대전제는 x는 1이면 안 돼. 1이면 안 됩니다. 분모는 반드시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x는 1을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2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1을 비워둡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저기 1,2가 비어있는 직선 형태가 그려지게 되고 이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에 대해서 x가 1로 갈 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얘네가. fx가 어디로 도착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2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한은 그 값에 다다르는지는 관심 없고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0, 양의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0 또는 비어 있을지라도 그래프가 비어 있을지라도 얘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발산이라고 말은 하지만 수렴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극한은 1에 가까워짐을 지금 여기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음까지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 수렴과 왼쪽 발산이에요. 수렴과 발산.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48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예전부터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보라고 강조를 했었고, 그쵸? 대수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됩니다. 그냥 못 풀어요. 대수에서도 곧 이제 그래프를 또 다른 걸 하나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프를 안 그리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아마 이제 보통 요거를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얘기해보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4-x제곱. 네, 예상대로 그래프를 못 그릴 것 같은데 한번 그래프 그려보시죠. 이거대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보통 선행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못 그리는데 예상대로 못 그리는지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x가 1 이상이거나 x가 마이너스 1 이하라는 표현이고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는 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왼쪽은 2-x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좀 완만하게 그려야 돼. 1 대입하면 1이죠. 그래서 1,1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가운데 비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4-x제곱.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예요. 축이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축을 기준으로 그려야 된다라고 했고요. 축은 지금 0이 되면 0,4를 지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죠. 왜냐면 얘한테 1 대입하면 3인데 1은 대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fx예요. 그리고서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뭐라 하는 거예요? 발산한다는 겁니다. 발산하는 주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음의 무한대 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또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케이스예요. 자, 그럼 저기에서 이제 묻는 거죠. 발산하는 케이스가 누가 있냐? 끊어진 부분이 있어? 아니면 혹시 솟구치는 부분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 누가 있어요? 끊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끊어진 부분이 누구처럼 보여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말했다시피 그래프를 안 그리면 방향성이 잘 안 잡혀요. 계속 말해요. 그래프 안 그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프는 안 그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학 2에서는 가우스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미안해요. 미적분 1에서는 가우스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그냥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굳이 지금 당장 가우스를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가우스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52번 보고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건데 가우스 있는 문제들을 그냥 다 안 해주면 돼요. 가우스 이렇게 생긴 게 가우스죠. 이렇게 생긴 거 대괄호. 가우스는 일단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2번을 볼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달랍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시 한번 말해요. x절편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꼭지점 또는 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따져요. 얘는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를 마이너스 1과 1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얘를 절대값 했기 때문에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죠. 자,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y는 t라는 가로선이죠. y는 t라는 애는 가로선을 이야기해요. y는 t라는 애는 상수함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종의 가로선입니다.
얘랑 얘의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대요. 즉 뭔 말이냐면 이 그림을 보고서 나는 ft라는 애를 새롭게 그린다는 이야기야. x랑 y에 있는 게 아니라 t랑 이 ft로 그려지는 애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t라는 가로선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 교점 몇 개처럼 보여요? 두 개처럼 보이죠? 그래서 t가 0일 때는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t가 뭐 한 요 정도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처럼 보여요? 4개처럼 보이죠? t가 아주 조그만한 0. 뭐라도 4개가 됩니다. 정말 모자라서. 그래서 t가 4개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어지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교점의 개수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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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언제까지? 요 점까지인데 여기가 어디냐는 거야. 여기. 2차 함수의 꼭지점과 같은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축인 0을 대입하면 0,1이 됩니다. 즉 1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1일 때 가로선 이 y는 1일 때 교점은 몇 개처럼 보여요? 3개처럼 보이죠?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교점 몇 개처럼 보여요? 2개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x보다 t가 0보다 작을 때 y는 0보다 작은 어떤 가로선은 교점 개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게 ft예요. 이게 ft입니다. 색깔로 칠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는 0이고요. 2고요. 동그라미 점이고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뭐 1,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ft의 그래프예요. 매번 말했죠.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보라고, 그려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우극항에 대해서 ft를 구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t가 0으로 가는, 이 t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야. 0, 여기가 0이잖아요. 0으로 가면은 얘가 0으로 갈 때 그 ft 함수값, 얘가 데리고 다니는 이 빨간 산은 누구예요? 어디로 가요? 4로 간다는 거죠. 또한 리미트 1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ft를 구해달라 했고요. 1로 가는 우극한은 여기로 가는데 어디에서 가요? 이쪽에서 가는 거야. 이쪽에서 가면은 그에 따른 이 함수값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기로 도착할 것 같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실제로 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실제로 점이 1,3을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가는 동안 그 fx가 어디로 갈 것 같냐는 질문이죠. 갈 것 같냐. 어디 도착했냐가 아니라 도착할 것 같냐. 그래서 여기에 도착할 것 같다는 표현으로 2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을 직접 그래프를 그리면은 좀 빡셀 수 있거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살짝 다른 접근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극한은 이 1로 가는 값인데 한없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1점 뭐뭐뭐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1의 우극한은 대략 1.00001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말로 그냥 이것도 대략 F1.1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같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F1이 아니라 1.1에서의 함수값을 보면 누구예요? 2죠? 그래서 2라고 쓸 수 있고요. 또한 F1.1이라는 거는 Y는 1.1이라는 여기 가로선 과의 교점의 개수라 2개. 그럼 0이 우극하는 Y는 0.1이라는 가로선을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해주면 굳이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에요. 좀 까다롭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까다롭다. 자, 이어서 61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61번.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끊어 놓습니다. 그래프를 다.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면 그냥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도착하는 지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프를 보고선 3이야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랑 여기에다 1 대입한 게 다르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걸 구분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이냐? 우리가 떨어뜨려 놔야, 그래프를 쪼개놔야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그래프가 쪼개져 있을 겁니다. 쪼개져 놔야 이게 수렴해, 발산해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 쪼개는 방법으로 많이 택하는 게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정의역, x의 범위를 쪼갭니다. x의 범위를 쪼개고 그에 따른 이제 함수식을 다르게 제시를 해줄 거예요. 수학 하에서, 아니 미안해요. 공통수학 2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긴 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만 난이도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61번에서는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합성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지수 로그 파트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의 최소값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합성함수 형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는 못 구해요. 두 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fx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fx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또 희한한 합성함수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먼저 따져야 그거를 이 f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따질 거예요.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t라고 써있으니까 t가 마이너스 2인 것과 y라고 쓰죠. y는 1인 걸 기준으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얘 그래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한없이 커질 때 어디로 향하냐는 거고, 어디로 향할 것 같아요? 얘가 점점 가서 이 점근선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1로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f라는 애가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요 값이 1로 가는데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봐도 1보다 어때요? 아래에 있죠? 그래서 1의 좌극한으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f, 이 f의 1의 좌극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좌극한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써요. 자, 또한 t-2분의 4t 플러스 2라는 애는 t는 2라는 y는 4라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를 이렇게 슉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4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4보다 어떻다? 살짝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f4의 우극한이다.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을 빼는 거고요. 1의 좌극한은 어때요? 1보다 살짝 작은 값 어디 있어요? 좌극한은 1보다 살짝 조금 작은 값이야. 얘보다 조금 작은 값을 대입하는 거라 2 곱하기 2. 우극한은 4보다 살짝 큰 값이야. 4보다 작은 값이 아니라 큰 값이라고.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1이죠. 답이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줘요.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근데 이 합성, 이 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일일이 다 그래프로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래서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에 대한 결과가 바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8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그 개념이에요. 극한에 대한 성질.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애가 알파라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애가 베타라고 존재한다고 합시다. 존재한다는 거는 수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수렴을 하고 그때의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 값이다 또는 극한의 결과값이다 라고 해서 수렴값 또는 극한값이라고 표현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냥 다른 말로 수렴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때 리미트 기존에 있던 fx에다가 c를 곱하면 그냥 c랑 알파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숫자를 곱해서 계산을 하고 싶으면 그냥 극한값에만 곱하면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떤 fx랑 gx의 합과 차에 대한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극한값을 뿔마 베타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은 이 둘을 더하면 되고요. fx 빼기 gx의 극한값은 이 둘을 빼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시에 뭐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것처럼 뭐도 곱하기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둘을 우리가 뭐 할 때도 나누기가 있다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베타분의 알파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나누기를 할 때는 우리가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저게 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즉 뭔 말이냐면 수렴하는 애들끼리 만약에 연산을 한다면 이 두 개로 새로운 애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예를 들어 리미트 x는 x가 a로 갈 때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을 때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그럼 여기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처럼 끊어진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냥 여기 적당히 a를 대입했을 때 a, a가 돼서 여기로 모일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건 a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걸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n제곱을 구해달라고 하면 곱하기로 이용해서 얘네들을 여러 개 곱했다고 이해해서 그냥 a의 n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존재하고 수렴하고 그럼 이걸로 이 얘네들 n개를 곱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얘도 n개 곱해서 만든다는 의미로 그냥 대입한 것처럼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n제곱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요런 애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못 그려. 근데 괜찮다고.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의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면 돼요. 왜냐면 얘는 끊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라는 건 존재하죠, 당연히. 나누기 x 이거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말했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고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딱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나누기를 할 때는 대입을 해서 0인 거는 나누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다항식의 극한값은 대입을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항식이 아닌 흔히 말하는 유리식, 분모에 뭔가 존재하면 우리가 대입으로만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발산하는 두 F랑 G를 이용해서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수렴하는 애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만 발산하는 애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두려고요. 내가 알 수 있는 것들. 자, 극한값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가 다항식이라면 그냥 fa입니다. fa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특이한데 내가 뭔가를 대입했는데 그게 만약에 0분의 1꼴이다 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무한대 취급합니다. 0분의 c라고 인식돼도 그냥 무한대 취급돼요. 분모가 0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x분의 1 형태입니다. x분의 1 이런 형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0을 대입하면 안 되는데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형태라서 이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0분의 1은 무한대, 0분의 c도 그냥 무한대라고 취급해요.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아니라서 뭔가를 대입했는데 무한대 대입했겠죠?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 이거 당연히 0분의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1이 나온다면 그건 0이라고 취급합니다. 무한대분의 1이 등장하는 사례는 아까 전에 했듯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런 형태예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때 x가 무한대로 향하면 fx가 0에 가까워지는 건 알죠. 그럼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c라는 것도 0이고요. 무한대분의 0도 당연히 0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럼 이 무한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이런 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그냥 무한대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이야기합시다. c 곱하기 무한대도 그냥 무한대고요. c분의 무한대도 무한대고요. 네. c분의 0? c분의 0은 당연히 0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것들은 우리가 극한값들이라고 해서 대입을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란 이야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6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의 값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거냐라고 이제 묻는 건데, 내가 아는 극한값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EFX 빼기 3GX분의 FX 더하기 GX거든. 저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아예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죠. 무한대분의 1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한대는 수렴하는 게 아닌데 0은 이제 수렴하거든. 극한에 대한 성질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 짓을 할 거냐면 이 둘을 곱할 거예요. 둘을 곱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랑 얘랑 곱하면 1-fx분의 gx가 되는데, 그게 얘랑 얘를 곱한 거니까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근데 1에서 얘를 뺐는데 그게 0이 됐다는 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그걸 바탕으로 얘를 푼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fx 마이너스 3gx분의 fx 더하기 gx,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짓이 뭐냐면 f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로 나누면 2-3f분의 g 분의 1 더하기 f분의 g죠. 근데 여기서 말했다시피 f분의 g는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그래서 2-3분의 1 더하기 1. 결론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극한값들 이건 다 알고 있어서 이걸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대입해서 이상한 애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구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9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9페이지.